앞으로 5년 뒤면 한국으로 시집오는 동유럽 출신 여성들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매년 30% 이상씩 그 숫자가 커지고 있고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건수의 10%에 육박한 지금의 현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 올레나라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새댁이에요. 몇 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 먼 나라로 왔죠. 예전엔 키이우의 공장에서 일했어요. 낡은 기계 앞에 앉아서 부품을 나르던 날들이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고 퇴근길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공장 근처 시장에서 빵을 사 먹으며 하루를 끝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키이우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커졌죠. 몇 년 전부터 동유럽에 이상한 열풍이 불었어요. 키이우의 좁은 골목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죠. 공장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어떤 날은 싸구려 TV로 한국 아이돌 공연을 틀어놓고 춤을 따라 하기도 했죠. 시장에서 떡볶이 비슷한 걸 만들어 파는 아줌마도 봤어요. 처음엔 그저 웃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진지해졌죠. 한국은 그냥 유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키이우에선 한국어 강좌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공장 친구 하나가 거기 다녔죠. 퇴근하고 달려가서 한국어 단어를 외우더라고요. 루마니아 소식도 들려왔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를 보며 밤을 새웠대요. 남자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어요. 저도 공장 휴게실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비 오는 거리에서 남자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죠.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인연이 생길 줄은 몰랐었네요. 사실 예전엔 다들 미국이나 서유럽을 꿈꿨어요. 공장에서도 독일로 가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손이 닳도록 일하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열풍이 불면서 달라졌어요. 그러다 저도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했어요. 서유럽 쪽 남자와 결혼하거나 미국 남자를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꿈이었죠. 키이우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상상을 자주 했어요. 손에 기름때 묻은 채로 낡은 의자에 앉아 근무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면 좋을 거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월급이 적어도 언젠가 저축해서 서구로 떠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나 서유럽 남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했죠. 그때는 경제적 안정이 제일 큰 이유였어요. 키이우의 공장은 월급이 늦게 나오기도 했고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서구에선 집도 따뜻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더 나은 삶의 질도 꿈꿨어요. 공장 근처 시장에서 빵만 먹던 내가 유럽에선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서구적 자유라는 말도 마음을 끌었어요. 키이우의 회색 하늘과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뭔가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죠. TV에서 본 미국 영화 속 커다란 집과 반짝이는 자동차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었죠. 많은 여자들이 서유럽 남자를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친구들 중 몇 명은 실제로 그렇게 떠났어요. 소식을 전해오며 잘 산다고 자랑했죠. 저도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키이우의 차가운 바람을 피해 따뜻한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 공장에서 독일로 파견 갈 사람을 모집했죠. 공장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흔들었어요. 독일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준다고 했어요. 혼기적정한 저와 같은 여자들이 눈을 반짝였죠. 다들 지원서를 썼어요. 저도 손이 떨리면서 종이를 채웠죠. 이곳의 차가운 공장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뒤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독일에 도착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기숙사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독일 시골 마을의 주택을 빌려서 쓰는 거였죠.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고 창문 너머로 들판이 보였어요. 그래도 키이우의 회색 아파트보단 따뜻했죠. 공장은 마을에서 버스로 20분쯤 걸렸어요.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 시작했죠. 부품을 나르고 기계를 돌리는 일은 키이우 때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월급은 2배였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였죠. 손에 든 돈을 볼 때마다 미소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외출이 자유로웠어요. 공장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었죠. 시내도 멀지 않았어요. 택시 타고 30분이면 번화가에 닿았죠. 주말 밤이면 다들 신이 났어요. 저도 택배로 주문해놓은 드레스를 꺼냈는데 키이우에선 입을 일 없던 빨간 원피스였죠. 동료들은 머리를 말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앞에서 서로 예쁘다고 웃었죠. 그러고는 거리로 나섰어요. 독일 시내엔 불빛이 반짝였어요. 맥주 냄새와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죠. 저도 그 속에서 춤추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독일 청년과 인연이 생겼는데요.
시내에서 맥주잔을 들고 웃던 날이었죠. 동료들과 술집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어요. 금발의 키 큰 남자였어요. 웃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죠. 처음엔 이름도 묻고 어디서 왔냐고 호기심을 보였어요. 저도 키이우 이야기를 꺼냈어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고 같이 거리를 걸었으며 시장에서 간식을 사 먹었죠. 배려도 많았어요. 문을 열어주고 추운 날엔 외투를 덮어주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따뜻하던 눈빛이 점점 멀어졌죠. 저와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어요. 말투도 조금씩 무뚝뚝해졌는데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거나 대화를 짧게 끝내려 했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동유럽 여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키이우에서 온 저를 보면서 이상한 이미지를 떠올린 거예요. 서유럽 남자와 결혼하려고 목숨 건 여자,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죠. 공장에서 손 닳도록 일하며 서유럽으로 시집가겠다는 꿈을 꾼 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도 없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려는 건 아니었죠. 그 독일 남자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점점 드러났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도 제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미소가 어색해졌어요. 키이우를 낡고 힘든 곳으로만 생각하는 눈치였죠. 어느 날엔가 농담처럼 말투가 툭 튀어나왔어요. 동유럽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결혼으로 인생 바꾸려 한다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이 느껴졌던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죠. 제가 공장에서 일하며 손톱 밑에 기름때를 묻힌 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눈빛은 저를 작게 만들었죠. 결국 선을 긋는 태도가 확실해졌어요. 그냥 나와 즐기려고 만나는 거지 진지하게 볼 생각은 없다고 했죠. 술집에서 맥주잔을 내려놓고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이 기억나요. 저도 화가 났어요. 사랑을 꿈꿨던 내가 바보 같았죠. 그때부터 서유럽에 대한 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독일 청년과의 일이 끝난 뒤로는 마음이 무거웠죠. 더 이상 남자를 꼬시려고 애쓰고 싶지 않았어요. 예쁜 드레스를 챙겨 입던 날도 없어졌으며 빨간 원피스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던 시간도 사라졌고 그냥 공장에 가고 집에 와서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독일 파견은 계속했어요. 급여가 키이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손에 돈이 쥐어질 때마다 참고 살만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체류를 유지하기는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독일 남자와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파견 온 30명 중 한 명도 없었죠. 처음엔 다들 시내로 나가며 꿈을 꿨고 저처럼 누군가를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비슷한 벽에 부딪혔어요. 독일 남자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장 근처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도 그냥 잠깐 즐기다 떠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끼리 모여서 한숨 쉬며 이야기했어요. 결국 다들 실망했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포기했죠. 그러다가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인기가 많다고 소문이 돌더라고요. 키이우에 있을 때도 그런 유행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독일 기숙사에서 심심하던 어느 날 동료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한국 드라마가 나왔죠. 처음엔 그냥 같이 웃으면서 봤어요. 근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낭만적이었고 우리 감성과 너무 잘 맞았어요. 저도 혼자 방에서 드라마를 틀었어요. 공장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낡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죠. 눈물이 나는 장면도 있었어요. 사랑받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죠. 독일의 차가운 거리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다고 할까요? 우리 공장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들 드라마 속 남자들처럼 따뜻하고 멋진 사람을 꿈꿨죠. 근데 독일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물론 시내에 나가면 가끔 아시아계 남자를 볼 수 있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 뿐이었죠. 그들은 TV 속 한국인들과 달랐어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 남자는 그냥 꿈속에만 있는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휴가를 얻었어요. 공장에서 며칠 쉬는 날이 생겼죠. 우리끼리 프랑크푸르트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큰 광장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죠. 주변엔 사람들이 오가고 비둘기가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다들 기분이 들떠서 웃고 떠들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공장 냄새에서 벗어나서 숨이 트였죠. 그때 사진기를 든 남자가 다가왔는데요.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즉석에서 인화해서 준다고 했어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취미라고 했죠. 그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눈이 커졌죠. 한국 사람이라니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허락했던 거예요. 만약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광장 한가운데 세웠고 사진기를 들고 여기저기 움직이며 찍었죠. 햇빛 아래서 포즈를 취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 장을 찍더니 손에 든 작은 인화기에서 사진을 즉석에서 뽑아줬어요. 손에 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근데 자꾸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진을 건네줄 때, 카메라를 조정할 때 계속 눈이 맞았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어디서 왔냐? 프랑크푸르트엔 왜 왔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친구들도 옆에서 키득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묘하다고 저랑 그 남자를 밀어주는 눈치였어요. 저도 살짝 쑥스럽게 웃었죠.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했어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아이디를 적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저녁, 바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났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식당에서였죠.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 그게 첫 데이트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에서 대화는 좀 특별했어요. 간단한 건 영어로 했죠. 어디서 왔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런 말들은 쉽게 오갔어요. 근데 더 깊은 이야기는 번역기를 꺼내야 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단어를 치고 서로 보여주며 웃었죠. 나름 소통이 잘 되긴 했어요. 번역기가 느려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재밌었죠. 그래도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즐거웠어요. 식당 안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그 남자는 포크를 들고 서툴게 파스타를 먹으며 웃었죠. 저도 맥주잔을 들고 기분 좋게 마셨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아쉬움이 있었어요. 독일을 여행 중인 한국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는 내가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즐거운 순간이었지만 그냥 좋은 추억으로 끝날 거라고 믿었죠. 그래도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는 더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헤어진 뒤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어요. 사진을 보내고 짧은 영어로 안부를 물었죠. 번역기를 켜고 긴 문장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만날 날은 기약이 없었어요. 메시지만 오가다 보니 점점 멀게 느껴졌죠. 그 뒤로 7개월이나 흘렀어요. 저도 파견 기간이 끝나서 키이우로 돌아왔으며 공장 생활은 다시 시작됐고 손에 기름때가 묻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 남자는 머릿속에서 조금씩 흐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키이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전에 말도 안 하고 키이우 어디쯤이라고만 말해줬는데 그것만 믿고 찾아온 거죠. 말도 없이 왔다길래 솔직히 좀 무모한 사람 같아서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왔다고 하니 그리고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으니 만나러 갔죠. 심지어 저는 조퇴를 하고 가야 했어요. 그 남자는 공장 근처 시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도 안 하고 온 게 조금은 괘씸했는데 멀리서 그 모습이 보이자 약간 미웠던 그 마음도 사라졌죠. 더 놀라운 건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왔다는 거예요. 어설프지만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저 때문에 언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7개월 동안 매일 밤 책을 펴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그 사이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조금 익혔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나 감사 인사는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우크라이나어로 말하고 저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서로 서툰 발음으로 웃으면서 대화했죠. 키이우의 차가운 거리에서 그런 따뜻한 순간이 펼쳐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키이우와 한국은 멀었지만 매일 메시지를 보냈죠.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남자친구가 보낸 사진과 한국어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우크라이나어로 답장을 쓰고 번역기를 돌려보냈어요. 주말엔 영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에서 서로 서툰 언어로 웃었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은 이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기까지 했어요. 그 정성에 정말 감탄했죠. 몇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에 성공했어요. 키이우에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으로 날아갔죠. 제가 한국으로 가기로 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의 남편이 저를 인간답게 대해줬기 때문이죠. 독일에서 만났던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저를 내려보는 눈빛에 상처받았죠.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내 손에 묻은 기름때도 키이우의 낡은 공장 이야기도 다 들어줬어요.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줬죠. 로맨틱한 모습도 있었어요. 키이우에 왔을 때 시장에서 꽃 한 다발을 사다 줬어요. 드라마 속에서 봤었던 장면 같았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일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끈끈하게 느껴졌죠. 키이우에서도 가족은 소중했어요. 근데 독일에선 혼자 사는 느낌이 강했죠. 한국에 와서 드라마 속 이야기를 봤어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이 나왔죠. 어느 정도 환상이었지만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한국 드라마는 허구가 아니라 정말 사실에 기반한 따뜻함을 그린 거였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한국이 서유럽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점이죠. 처음엔 그런 생각 없이 남편만 믿고 왔어요. 당연하게도 독일이 훨씬 더 풍족할 거라고 믿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놀랐어요. 모든 게 편리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가게엔 물건이 넘쳤어요. 키이우의 낡은 시장과 달랐어요. 독일의 시골 마을보다도 빠르고 현대적이었죠. 제가 동경했던 독일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자녀도 낳고 살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당연히 그 사이 한국인으로 귀화도 했으며 서류를 내고 시험을 보고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키이우의 차가운 공장은 먼 기억이 됐죠. 이곳에서 새 삶을 꾸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당연히 행복해요. 한국에서 느끼는 기쁨이 정말 많아요. 아침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이웃을 도와 김장도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독일로 시집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때 상처받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한국을 선택한 게 다행이라고 느껴요. 한국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따뜻하죠. 겨울엔 집이 따뜻해서 손이 시리지 않아요. 키이우에서 꿈꿨던 삶보다 훨씬 나아요. 독일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은 여기선 없어요. 대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같이 밥을 먹고 웃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저를 채워줘요. 근데 여전히 서유럽만 바라보는 동유럽 여성들이 많아요. 키이우에 있을 때도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 환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요. 사실 요즘 한국으로 오는 동유럽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중에도 한국 남자와 결혼한 친구가 생겼죠. 소문으로는 5년 뒤면 연간 1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시집 올 거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이 매력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국을 드라마 속 환상이라고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드라마는 좀 과장됐죠. 근데 다 거짓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따뜻함은 진짜예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